안녕하세요. 지세 시각적 사고 김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 대표 유형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 사고에서 주의해야 될 문제나 아니면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이면서도 쓰이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7번 문제 유형 같은 종이접기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이렇게 종이접기를 할 때 그냥 종이 접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그 모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접한 다음부터는 뒷면 모양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번 문제 보실게요. 7번 문제 보시면 아래와 같이 종이를 접은 경우 종이의 뒷면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종이 접기를 했을 때 뒷면으로 알맞은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종이를 이렇게 접고, 이거 지금 첫 번째로 접는 선 같은 경우에는 뒤로 접는 선이에요. 그리고 접고 앞으로 접고 그 다음에 또 이 옆을 또 뒤로 접고 이쪽도 뒤로 접었을 때 뒷면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니까 뒤집어 보라는 거군요. 마지막은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종이접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종이접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는 모양 찾는 것도 나오고 자르는 것도 나오고 펀칭 문제도 나오는데요.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유념하고 계셔야 될 게, 이 접는 선이 대칭선이 된다는, 대칭축이 되어서 얘가 같은 모양으로 선대칭 도형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처럼 뒷면의 모양을 찾으라고 했다고 하면은 뒷면으로 뒤로 접는 선은, 접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뒷면에 선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는 형태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접는 선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형태만 나오고 선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의 뒷면 같은 경우에는 접고 뒷면을 조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뒷면을 상상을 해서 하나씩 그려보시면은 조금 더 빨리, 그래서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이를 갖다가 뒷면으로 접었어요. 그러면 뒷면으로 접은 거기 때문에 뒷면으로 접은 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접은 다음에 나오는 선은 뒷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여기를 접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접으랬어요. 이걸 접으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접은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겠죠. 이 위쪽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부분만 이렇게 접힌다는 거, 저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접혀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얘를 또 다시 이렇게 앞면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뒷면으로 접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이는 이 선들이 다 어디로 가 있다는 거, 뒷면으로 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뒷면에서의 보시면은 이만큼이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 선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접어서 넣었는데 그걸 뒤집은 거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선들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앞면으로 다시 여기 이만큼이 보이는 면이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또 뒷면으로 넘었어요. 이거를 뒷면으로 넣었으니까 이쪽에도 뭐가 생긴다. 선이 생긴다. 선이 생기는데 얘네는 이렇게 접히니까 여기 세로가 빈 모양이 되겠죠. 빈 모양이 돼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선이 없는 모양은 지금 1번, 2번 같은 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건 지워주시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가 요렇게 왔을 때, 근데 이 선은 이쪽에서 접히기 때문에 이게 뒷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뒷면이 이렇게 선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으로 접는 선이, 뒷면의 모양을 보라고 했으니까 접은 다음에 뒷면을 한번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뒤로 접은 것은 뒷면에 선으로 나타내고 앞으로 접은 거는 뒷면에 선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게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얘를 뒷면으로 접었기 때문에 뒷면에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게 된다. 그래서 지우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5번에서는 얘를 이렇게 접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쪽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5번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항상 그 접는 선이 대칭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접었을 때는 뒷면을 봤을 땐 그게 선이 되지만 앞으로 접었을 때는 형태만 된다는 거. 아니면 반대로 물어봤을 때 앞면을 찾아라. 앞면은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그냥 접은 데를 보시면 되니까. 근데 앞으로 접은 거는 선이 되지만 그 뒤로 접은 거는 형태만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볼게요. 지금 8번,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종이접기에서 그림을 뒷면 찾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10번은 자른 모양 찾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12번도 자른 도형을 찾는 건데 종이도 많이 접었고 자른 모양도 여러 가지여서 제가 12번 문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종이접기 중에서 지금 자른 모양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아래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종이를 접은 다음 가위로 자른 후 다시 펼쳤을 때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긴 첫 번째는 뒤로 접었어요. 뒤로 삼각형 모양, 산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그 접은 거는 그러니까 앞면에서 봤을 때는 형태만 나오고 선은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얘를 다시 앞으로 접었다. 앞으로 접었기 때문에 앞면에서는 선으로도 나왔죠. 그리고 이만큼을 또 다시 여기를 먼저 앞으로 또 접고 앞으로 접고 이렇게 편지봉투 모양으로 접어서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잘라줬다. 그랬을 때 얘를 펼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접은 것도 앞으로 접고 뒤로 접고 좀 몇 가지인데다가 자른 모양도 이 삼각형 모양에다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차례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마지막에 잘랐을 때 모양을 보시면 마지막에 잘랐을 때 모양이 이만큼이 자르고 요렇게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이 삼각형을 접은 다음에 자른 거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을 다시 펼쳤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 펼쳤을 때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접기 전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 될 텐데 잘린 게 어디냐면요. 이만큼이 잘렸어요. 이만큼이 잘렸으니까 여기도 이만큼이 잘릴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릴 것이다. 조금만 좀 예쁘게 잘려주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대칭축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잘렸어요. 여기가 잘렸는데 대칭축으로 잘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잘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 모양이 잘렸으면 여기도 이런 모양이 잘리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형태가 여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모양은 여기 네모난데 이게 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접을 펼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펼쳤을 때 보시면은 여기 접은 모양에 가위가 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고 여기 잘린 데만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이 모양을 유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잘린 데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 되더라. 근데 이 모양을 갖다가 여기를 지금 접었을 때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얘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펼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리겠죠. 지금 이만큼이 펼쳐지니까 이만큼이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만큼이 잘려서 나머지는 또 똑같은 모양이 되더라. 근데 이거는 뒤로 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접은 것을 다시 펼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가 이 대칭축을 또 이만큼 잘리니까 이만큼이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이 잘리게 되고 나머지는 다 반듯한 모양으로 되니까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종이 접기를 한 다음에 가위로 자른 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자른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펼쳐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접었을 때의 대칭축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실수했던 게 이렇게 일자로 그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삼각형 모양이 됐으면 이쪽에서도 이 대칭축을 모양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1번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시면 한 3-4번 정도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종이를 접으신 다음에 가위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처럼 하나씩 펼쳐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13번 문제 보실게요. 13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으로 종이 접기를 한 다음에 구멍을 뚫는 펀칭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종이를 접은 다음 구멍을 뚫은 후 다시 펼쳤을 때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접는 걸 보시면 처음에 아래쪽에서 산 모양으로 접었고요. 앞쪽으로 접었으니까 앞면에는 이렇게 선이 나오고요. 여기를 또 앞쪽으로 가운데를 접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이 모양으로 펀칭을 뚫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이 중간에서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게 생기니까 그거를 조금 유념을 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펀칭 모양도 이렇게 자른 다음에 다시 역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요. 해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를 이렇게 펼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펼친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가 이대로 갔으니까 당연히 이 끝에가 얘가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펼쳤을 때 지금 모양이 여기하고 여기 모양, 얘 대칭으로 이게 지금 간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었을 때니까 얘를 이렇게 펼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있던 데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있던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펼쳤을 때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쪽에 삼각형에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쪽에 있냐면 이쪽 모양에 두 개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또 어떨 때냐면 이렇게 접었을 때예요. 그러면 얘를 펼치면은 이 펼쳤을 때 모양은 어떠냐? 얘가 이 끝부분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이쪽 부분에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모양이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겼으니까 여기도 이런 모양이 생기고 여기 두 개는 그대로 있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또 펼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두 개가 있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에 구멍이 지금 이런 두 개가 있을 것이고요. 이쪽 부분도 얘를 접었을 때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접힌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펼쳤을 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접힌 부분이 이렇게 딱 맞게 접힌 데가 아니라 이렇게만 접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지금 비슷한 문제가 1번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근데 1번에서는 안 되는 게 여기에 2개가 찍혔거든요. 이게 2개가 있어야 되니까 2개가 찍혀야 되는데 1번은 여기가 하나만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찾아보시면 이게 4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못 찾겠다. 그러니까 점의 개수 이거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점의 개수가 여기가 6개, 9개, 12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2개가 맞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항상 이 접는 선대로 이렇게 접어보자. 접어봐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접을 때 이게 딱 반절로 접힌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같이 접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찾아주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점의 개수를 세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칭축을 그려서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접기 문제 한번 보셨고요. 다음은 21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21번 문제 보실게요. 21번 보시면 하나의 입체 도형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투상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투상도에 해당하는 입체 도형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상도 문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상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봤는지, 옆에서 봤는지, 위에서 봤는지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물건, 입체가 다른 방향,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포인트를 찾아서 찾아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투상도에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되는 게 요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이것도 그렇고 이 모양도 다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아닌 거를 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박스 모양으로 앞에서 봤을 때 같아요. 그러면 그런 모양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먼저 이 뾰족 이렇게 옆으로 이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2번만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모양이어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닐 때는 지워주시고 이거는 다시 안 보셔도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또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지금 5번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없는 것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이 밑에가 다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위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모양은 다 이렇게 선반 모양처럼 약간 탁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그냥 앞에서 봤다고 하면은 보일 수 있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간 모양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또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1번, 5번을 지워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또 포인트 되는 게 이게 어디에서 본 모양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세 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 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막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세 칸짜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저 구멍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게 이 뾰족한 부분들이에요. 뾰족한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없는 데가 어딘가.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위에서 본 모양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튀어나온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3번은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3번은 또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양도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양이 1번 아니면 4번으로 두 개만 지금 남게 됐는데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뾰족한 부분이 이제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옆으로 갔는데 여기 가운데가 까만 게 있더라. 이게 뭐인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지금 약간 이쪽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이쪽에서 본 모양인데 얘는 끝까지 가 있는데 여기하고 끝까지 지금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얘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달라져서 지금 얘하고 맞지가 않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도형 이 투상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투상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바라본 모양인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경우 그거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볼게요. 26번도 입체도형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입체도형의 다른 거 찾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보시면은 나머지 4개의 입체도형과 모형이 다른 하나의 입체도형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런 입체도형 문제를 보실 때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먼저 포인트를 해가지고 보실 것인지 그거를 정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튀어나온 원이 2개씩이 다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니까 구멍처럼 보이는 것도 또 하나씩이 다 있다는 거. 그리고 구멍처럼 보이는 거 옆에 이 뭐가 앞에가 다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네모가 길이가 지금 얘만 조금 많이 더 길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형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에 지금 다른 모양이 돼가지고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뭐가 다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가서 포인트로 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있으면 방향이 다른 거하고 다 맞게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방향은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기둥 같이 생긴 게 다 2개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수가 다르거나 뭐 그런 모양이 됐다고 하면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번은 이것 모양도 다른데 여기보다 이게 좀 많이 길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거는 2번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게 다 똑같이 나와 있는지 빨리 캐치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7번 문제 보실게요. 자, 27번에서는 이제 평면 도형이 또 나왔는데요. 도형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거는 조각찾기 문제예요. 조각찾기 문제인데 조각찾기 문제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곡면이 나오면은 조금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1번이나 5번 같은 곡면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뭐를 기준으로 빨리 포인트에서 찾을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딱 된다는 거를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거고요. 1번은 이런 곡면이 나오려면 뭐 여기를 쪼갠 거, 곡면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빨리 찾으셨는데 다른 것들도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27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는 그림이 작은데 조각이 조금 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는 도형이 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도형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곡면 비슷한 모양의 뾰족한 게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 부분이 3번이 된다는 거. 아, 여기를 잘라줘야겠네요. 이만큼은. 여기까지 해서 3번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뾰족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얘도 비슷한 모양이 좀 몇 군데 보이긴 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펜이 이만큼이 정확하게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곡면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27번 조각 찾는 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포인트 되는 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징이 되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곡면이 딱 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무슨 육각형이 나오거나 팔각형이 나오거나 각이 여러 개가 나오는 부분 같은 거는 찾아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실게요. 28번도 조각 찾는 문제고요. 29번 보시면 조각을 이용해서 결합해서 만들 수 없는 도형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선은 이 뾰족한 부분이 몇 개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을 얘를 다 따로따로 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뾰족한 모양이 하나, 둘, 세 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에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뾰족한 부분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더라. 그런 모양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Z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슷한 모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걔네를 붙였을 때 무슨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걸 쪼개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다가 붙여야 될지 그렇게 해보시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삼각형이 요렇게 쓰였어요. 지금 얘가 여기가 쓰였고요. 이거 삼각형, 이거 삼각형이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다 쓰였는데 결국에 이만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없는 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삼각형이 꼭 뾰족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결합이 됐을 때는 사각형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30번 문제 보실게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블럭을 이용하여 월진을 만들었을 때 A, B 외에 다른 블럭으로 오른 것은 알맞은 것은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연한색 부분이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좀 진한 색이 이쪽이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까만색 부분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까만색 부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까만색 부분이 이쪽은 두 칸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4칸만 와야 되는데 3번처럼 5칸이 왔으니까 얘도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씩 지워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번, 4번, 5번을 보시면 이게 2칸짜리가 여기 바깥쪽에 한 칸이 있고 2칸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걸로 지워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아닌 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번하고 4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얘가 2개가 연결됐느냐 그리고
얘는 한 개가 연결돼 있고 얘는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어떤 게 맞겠는지를 지금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나 B나 이 뒷부분에 지금 연결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처럼 입체 도형 블럭 찾는 것도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특징이 무엇인지,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어느 공간이 비어서 그거를 넣어야 되는지만 조금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대표 유형 문제로도 지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다 손으로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초기에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직접 전개도도 그려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연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종이 접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펀칭하는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그게 경험적으로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습해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